세상의 모든 이슈 오늘의 원픽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슈를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2%대로 내려왔다는데 외장을 보고 나면 여전히 비싸다는 느낌이 들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통계상 물가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다시 올라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물가는 정말 잡히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통계상 물가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물가가 왜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3%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제 물가가 안정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8월 물가입니다. 앞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기저효과와 함께 폭염과 가뭄 같은 날씨 변수도 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은 날씨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폭염이나 가뭄이 길어져 생산량이 줄어들면 채소와 과일 같은 품목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부담까지 똑같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통계와 체감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자주 구매하는 식품이나 외식비가 크게 오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도 실제로는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구매하지 않는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매일 먹는 식료품이나 외식비가 계속 오른다면 체감 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생활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다시 강하게 올라간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쉽게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우리의 생활과 바로 연결됩니다.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 부담에 영향을 주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가가 2%인지 3%인지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 국제유가, 그리고 외식비 같은 생활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8월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그 상승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여러 품목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추세적인 상승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폭염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잠시 오른 것과 에너지와 서비스 가격까지 동시에 오르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 전체 상승률뿐만 아니라 어떤 품목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물가가 정말 잡히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잠시 2%대로 내려왔을 뿐 다시 올라갈 압력이 남아있는 걸까요? 앞으로 발표될 물가 지표와 함께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최근 장을 보면서 물가가 좀 안정됐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통계와 실제 체감 물가 사이에 아직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직접 느끼는 물가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의 모든 이슈 오늘의 원픽 이슈 원픽이었습니다.